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과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학과의 간단한 소개와 교육 과정, 그다음 취득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자격증 콘크리트 기능사 이걸 꼭 신청하라고 이야기했었죠. 다들 큐넷에 회원 가입하고 신청했을 거라 믿습니다. 콘크리트 기능사는 수업 시간에 토목 기초실습 수업 시간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학년 때 꼭 자격증을 따서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3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건축토목과의 실습 수업과 평가 방법, 그 다음 학과 동아리, 그 다음 주요 진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의 2학년 때 전공 심화과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학년 실습은 기초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기초 실습엔 토목 기초 실습과 건축 기초 실습이 있는데, 자, 토목 기초 실습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 기초 실습에서는 측량, 그다음 재료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건축은 마찬가지 재료는 똑같이 공통적이고 거기에 콘크리트 이론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자, 재료 실습은 토목과 건축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중복되는 부분이 많게 될 겁니다. 재료에서는 각종 실험과 더불어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량입니다. 자, 측량이란 여러 지점의 위치 관계를 재어서 그 모양이나 거리, 면적 등을 계산해낸 기술을 말합니다. 정확히 재기 위해서는 측량 기계를 사용하는데, 옛날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눈으로 재는 목측 측량이나 걸음으로 재는 보측 측량을 하였지만, 현대에서는 기구를 사용하는 삼각 측량, 수준 측량, 평판 측량 등이 있습니다. 이 측량은 지도 제작이나 토지의 면적 혹은 토지 경계선의 확정, 각종 토목 건축 공사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 측량은 공통 과목으로서 1학년 때 기초 측량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토목을 이제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때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건설 재료 시험 실습입니다. 건설 공사의 공통적인 재료는 바로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의 재료, 즉 시멘트, 골재 등에 대한 시험과 더불어서 토질 시험 등을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보통 시멘트의 비중 시험이나 잔골재의 비중 시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토질의 안밀 시험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측량과 마찬가지로 이 재료 실습은 공통 과목으로서 1학년 때 그 기초를 공부하게 되고, 토목을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때에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도 2학년, 3학년 때도 공부를 합니다. 다음은 CAD 실습입니다. CAD란 컴퓨터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작업을 대부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에서는 옹벽이나 암거, 건축에서는 주택의 평면, 단면, 인면 이런 것들을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서 1학기 때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2학기 때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아니면 1학기 때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2학기 때는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라는 데에서 CAD 실습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2학년 때 세부 전공 선택하게 되면 이제 건축과 토목 각각
전공한 심화 실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실내 건축 설계, 실내 디자인 실습입니다. 건축 도면 대부분 컴퓨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내 건축 설계는 그 기초가 되는 실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판과 T자 또는 I자, 삼각자, 스케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면, 입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캐드로 도면을 작동하기 이전엔 도면을 왜,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건축을 세부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2,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또 1학년 때에도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목공 실습은 이 목공 자체가 건축에선 아주 옛날부터 사용됐던 목재를 재료로 해서 건축 그 구조물의 뼈대 혹은 가구,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자, 목공 실습은 여러분이 3학년 때 건축을 선택한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토목을 한 학생들은 이 목공이 아니라 드론 실습하는 시간을 3학년 2학기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과 각 과목들에 대한 평가 방법 소개입니다. 자, 크게 이론 교과와 실습 교과, 그 다음 NCS 실습 교과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론 교과는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 실습은 지필이 40, 수행이 60, 그리고 NCS 실습 교과는 지필은 없이 수행평가를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각각 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과의 동아리 소개입니다. 자, 우리 건축토목과에서는 건축설계 캐드반, 공무원반, 공무원반은 토목공무원반, 건축공무원반, 그 다음 측량반, 건설 NCS반 총 5개의 동아리를 운영을 합니다. 이 중 건축설계 캐드반은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그 상시 동아리로 일명 기능반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이건 방과 후, 방학, 주말 없이 그 기능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또 공무원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원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반은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측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NCS반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공 심화 동아리로 운영이 되는 건축설계 캐드반, 일명 기능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건축설계 캐드반은 상시 동아리로 매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건축설계 캐드 직종에 출전합니다. 보통 4월 중에 이제 지방대회,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금, 은, 동 메달을 딴 학생 3명한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딴 학생들한테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금메달은 상금 1,200만원, 은메달은 800만원, 동메달은 400만원이 주어지게 되고, 자, 금메달과 2등 은메달의 경우에는 매년 대기업에 학생이 취업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2013년에 2등 은메달을 딴 학생이 삼성전기에 입사했고 현재도 그 회사에 재직 중에 있고, 17년도에 금메달, 은메달을 딴 학생 2명한테는 삼성 S1에 입사해서
그 회사를 재직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해서 다시 복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동메달 딴 학생도 현재 삼성 바이올로직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심화된 전공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됩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메달을 취득 못했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 도내에서 가장 큰 건축사무소에 입사한 학생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건축사를 준비하는 어떤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한 작업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 과제는 이제 2014년도에 전국 기능경기 대회 동메달을 딴 학생의 작품입니다. 1과제는 이 평면도를 작도하는 이 그 과제인데요. 주택을 수평으로 약 1.2m에서 1.5m 정도를 잘라서 위에서 본 도면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걸 그리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린 평면도에 대한 2과제, 인면도 작도입니다. 평면도와 연결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의 한 면을 본 도면을 바로 인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때 은메달을 수상한 학생의 작품인데, 당시에는 이제 5과제였습니다. 실내 투시도. 이 학생은 이제 당시 2학년생이었는데 은메달을 이제 입상한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열심히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해서 또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16년도에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현재 이제 도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내 조감도, 실내 그 투시도고, 이제는 과제가 좀 바뀌어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조감도, 외부 투시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른 학생의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내 투시도를 그렸었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입상을 했느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설계 캐디 기능반은 2013년도에 첫 메달을 획득한 이래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내왔습니다. 14년도에는 은메달, 동메달, 15년도에 동메달, 17년도에는 금, 은, 장려상, 18년도에는 장려 2명, 19년도에는 우수 장려, 20년도에는 은메달, 동메달 2, 그 다음 21년도 작년엔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등 다양하게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기능반을 하려면 방과 후, 휴일, 방학 이런 거 없이 계속되는 훈련을 해야 되므로 그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목 건축 공무원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졸업자들에겐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몰리는 공무원 시험은 아주 높은 장벽으로 막혀있는 어려운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특성화 고교생들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뽑는 제도가 고졸자들에게도 공직 진출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전기 설비를 다룹니다. 특성화 고교 3학년생들로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어엿한 예비 공무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특성화고 대상 공무원 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저도 엄청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분들께서도 같이 환호성 지르면서 밤에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서울시의 19명, 서울시 교육청의 5명 등 모두 25명이 올해 공직으로 진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높은 곳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합격 발표가 잇따르는 요즘 특성화 고교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이 전형으로 서울시가 101명, 서울시 교육청이 8명을 뽑았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공기업에서 많은 그 특성화고 학생들 채용 비율을 높여서 이 고졸 성공 시대에 반드시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된 지 6년째인 특성화고 전형은 능력 있는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고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꼭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 가서도 다들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더 빨리 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고 싶을 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자, 일반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것과 달리 우리 강원도대에는 건설 관련 특성화고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학교 중에서 건축과가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영월공고, 원주공고까지 총 3개 학교가 있고요. 토목과가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정선정보공고, 강릉중앙고, 원주공고까지 총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 추천 대상자들과 졸업자들을 모두 포함해도 시험 보는 인원은 보통 10명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만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니까 공무원 쪽으로 생각 있는 학생들은 미리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금 공무원반 학생들 합격을 보면 12년도부터 해서 15년, 17년, 18년, 19년, 20, 21년 해서 쭉 계속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 선발 시험은 졸업 예정자, 즉 현재 3학년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3학년 때 합격하지 않으면 졸업하고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3수, 4수도 가능했지만 재수까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얘기하는데 합격자의 결정은 먼저 과락자를 탈락시킵니다. 과락이란 필기시험 각 과목의 만점의 40%, 즉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과락을 제외하고 나서 총 득점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해서 선발 예정 인원의 110% 범위 이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의 시험 같은 경우엔 선발 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발 예정 인원의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합니다. 자, 올해 건축직 공무원은 3명을 선발 예정입니다. 토목직은 강원도청이 1명, 교육청이 1명 해서 2명이고요. 건축직은 3명을 선발 예정이니까 4명을 1차 합격시키는 얘기고, 토목직은 도청에서는 2명, 1명 그 선발 예정이니까 2명을, 교육청에서도 1명을 선발 예정이니까 2명을 합격시키는 얘기죠. 필기에서. 이후에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음 공무원 추천 자격입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공무원 시험은 도내에는 우리 과목의 경우에 마이스터고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이건 잠시 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요건은 강원도에 소재지가 있는 그 학교에 다니거나 강원도에 살았던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학교장 추천 자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전문교과의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중 50% 이상이 A가 돼야 되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거나 석차 등급 4.5 이내인 사람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 예정자는 1, 2학년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마 3학년 1학기까지 포함이 될 예정이고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시험 과목은 토목직은 물리, 토목 일반, 측량, 건축직은 물리,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강원도의 공무원 선발 인원 현황을 보면 자, 2022년도 임용이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2021년도에 시험을 칩니다. 18년도 임용 시험에는 17년에 2월에 졸업한 건축과 졸업생 1명이 합격을 해서 총 1명이 합격을 했고 19년도엔 2018년 당시 3학년 건축과 재학생 2명과 토목과 3학년 재학생 1명, 졸업생 1명이 합격을 해서 총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0년도 임용 시험에는 19년 당시 3학년 건축과 재학생 1명, 졸업생 1명, 3학년 토목과 재학생 1명이 합격해서 총 3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엔 토목직 1명, 건축직 3명을 교육청에서 뽑고 도청 1명, 토목직을 뽑습니다. 자, 공무원 선발 시에는 기술계 고등학교 선발 인원을 20년에는 25%였고 올해 22년도에 30% 계속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에는 아마 이 인원 이상 선발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할 땐 가산점을 주는데 바로 자격증 점수입니다. 토목직은 건설 재료 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축직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실내 건축. 요 자격증이 있으면 3%의 가산점을 줍니다. 3%면 100점 만점에 3점이 되겠습니다. 3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격증이 2개 이상 있다 하더라도 1개만 가산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바로 공무원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반은 토목 공무원반, 건축 공무원반 총 2개의 공무원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측량반입니다. 자, 측량반은 2학년 때 여러분이 세부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토목과 학생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이 없이 2, 3학년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은 아직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NCS반입니다. 다음은 건설 NCS반입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취업이 힘든 시기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신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기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899년도 경의선 개통으로 시작해서 지금 122년 동안 철도 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TX라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새마을 무궁화 이런 가선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차를 이용해서 물류 수송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1, 4호선 그리고 국철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철도 운송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저희들 철도공사에서는 고졸 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약 한 1,500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상업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채용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23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180명 채용 공고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필기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공사 고졸 채용 분야는 총 4개 분야입니다. 사무영업, 차량, 토목, 전기통신 이렇게 4개 분야고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일단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자격을 먼저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교과, 보통교과 상위 30% 안에는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업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NCS 지역 기초 능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자료들을 평소에도 좀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기초능력평가를 고3 전체 학생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접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 저희 공사의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상학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입사해서 이제 해당 분야에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지를 어디서 이제 추출을 하냐면 입사한 지 한 1년에서 2년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추출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위에 이제 철도 관련 이제 해당 분야 직원분이 계시면 좀 관심 있게 철도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파가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면접 준비하는데 좋은 꿀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3월에 교육부 장학재단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철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 현장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래철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해마다 채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고졸 채용으로 그렇게 할당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저도 중앙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저처럼 잘 모르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공사는 일반 공채든 고졸 공채든 차별이 없습니다. 초임 직급이라든지 급여, 근무 형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출신 지역이라든지 학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철도공사 상임이사까지 그렇게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철도공사에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철도공사를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잘 봤죠? 자, 이렇게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바로 이게 NCS 건설 NCS 동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격기본법 2조 2호에 보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NCS가 도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NCS에서의 직업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그 다음 기초 학력 세 가지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능력이란 직업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공통적인 걸 얘기하고, 직무 수행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특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먼저 직업 기초 능력,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역량, 기초 능력군, 즉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그다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작업 능력, 업무 처리 능력군,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다음 직장 적응 능력군, 대인 관계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그다음 직업 윤리,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NCS 동아리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뭐 학습지, 문제집 등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이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동아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기초능력군과 업무 처리 능력군, 그 다음 직장 적응 능력군, 총 10개 능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채용했냐면 스펙을 중시하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그 뽑은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한 다음에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어학연수라든지 봉사활동, 학벌, 토익 점수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 채용과 이제 그 NCS 채용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채용 공고도 옛날에는 뭐 사무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채용 분야별 뭐 자세히 필요한 그런 그 직무의 명세라든지 채용 방법을 사전에 공개하고, 서류 전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뭐 가족상, 학력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그리고 필기 시험도 단순한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직무 능력 중심의 뭐 상황 중심의 그런 문제를 갖다 보게 됩니다.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으로 보게 되고, 블라인드 면접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뭐 이렇게 내 정보가 있는지를 다 가려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NCS 채용은 스펙을 초월한 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해 대학 졸업 유예자 18,500명. 취업 비용 중 영어와 자격증 등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지출 53.2%. 심각한 취업난 속 스펙만이 과연 정답일까? 우리는 적정 스펙과 역량에서 답을 찾기 위해 총 2회에 걸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모의 면접 현장을 만들고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총 2번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장 가득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기존 이력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A실, 추상적인 질문이 계속되는데요. 자유무역 협정이 어떤 겁니까? 원산지가 뭐예요? 이게 외국에서 수출을 하다 보면 관세가 많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HRD와 HRM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학점은 낮으네. 재료공학 공부한 거는 흥미가 없어요. 학생들은 영어로. 진땀을 썼습니다. 한글로 하면 되겠습니다. I think I'm very good listener. 그럼 비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스펙 위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아까 그 영어에 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죠? 연습 많이 하셨나요? 보니까 토익 점수가 좀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학습은 별도로 안 하십니까? 10분 후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두 번째 면접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들. 소비자 분석을 네.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캠프를 간다거나 실무적인 면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제일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성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놀랍게도 역량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토익 점수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것이 올랐죠? 면접이 한창인 비실. 경험이 질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인사 직무에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강점은 뭐예요? 키워드가 뭐냐면 리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리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자기의 경험이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하고 채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일단 4학년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역량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 학생들 또한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직무와의 연관성을 더욱 높여 역량 중심 이력서만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 살떨리는 1대1 면접에서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경험은 오히려 약점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험물 관리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봉사활동을 하는 게 도전투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스토리로 강하게 어필합니다. 일단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물을 제대로 다뤄야만 어떤 이런 기술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다든지 어떤 역량을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NCS 면접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잠깐 봤고요. 자, 그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존의 학벌과 어학 점수 등의 지표가 아닌 지원자의 직무 전문 능력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능력 중심의 새로운 채용 풍토. 자, 답은 스펙 초월이죠. 이 스펙 초월 채용에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관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 전공, 일체 이력상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면접. 좀 전에 얘기했던 블라인드 면접이죠. 자, 지금까지 그 NCS 건설에 대해서 그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그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야간 자율학습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전공 동아리, 토목 건축 공무원반, NCS반, 측량반 또는 기타 야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 중에 선발합니다. 자, 시간은 요즘 7교시까지 수업을 끝난 다음에 8교시, 그 다음 저녁을 먹고 9교시, 10교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자, 우리 학교죠. 지금 우리 학교 정문을 지나서 여러분이 있는 교실동이 있는데 바로 저 끝에 체육관 옆에 있는 건물 바로 건축토목동입니다. 거기에 2층에 올라오면 자, 여기 학과 사무실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건축설계 2실 여기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그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서 열 수가 있습니다. 문을. 이 융합교육실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문 두 개는 폴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다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현재 실습 공사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어수선한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3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의사를 한번 조사를 하고 학과에서도 학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 거 공부하느냐? 토목공무원 준비생은 물리, 토목 일반, 측량 등. 공무원 준비생은 물리, 건축계, 건축구조. NCS반은 NCS 직업지능적 문제집 등을 공부합니다. 기타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신청하느냐? 담임 선생님이 이제 희망 동아리를 조사할 때, 그때 우선 건설 NCS반도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무원반이나 이런 걸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반도 마찬가지 NCS반으로 신청을 하고, 아마 1학년 때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물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 성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성적을 선발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 NCS반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부 전공심화 동아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 NCS반으로 신청한 다음에 5월달경에 담당 선생님이 먼저 홍보를 하고 모집하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17년도에 청평중 출신 김땡욱, 그 다음 박땡덕.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중학 성적이 이렇게 점수로 나올 때였는데, 18년도부터 보면 코레일학관 황땡혁 후평중학교에서 약 40%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성적이 높았죠. 18년도에 삼성 S1에 들어간 고땡식 대령중 출신인데 약 70%.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해 이제 입사했던 이땡혁, 얘도 대령중인데 약 70% 정도였고, 자, 공무원에 합격했던 안땡민, 얘는 한 53% 정도. 그 다음 58%, 71%, 78%.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강원도청에 20년도에 들어간 박땡서, 얘는 88%였습니다. 거의 90%대였어. 그 다음에 여기 20년도에 강원교육청에 들어간 박땡균, 얘는 횡성의 청일중에서 나왔는데, 그때 청일중에 학생이 5명인가 그랬습니다. 5명 중에 30%. 이건 굉장히 조금 다른 이야기지. 자, 보통 한 70%대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88%도 공무원에 붙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과 전체학과 체육대회 실시했던 14년부터 18년까지 총 5년 동안 교내 체육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안타깝게 준우승을 했지만, 이런 건축토목과 학생 여러분의 단합심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학한 여러분도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